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에 막 입문하신 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은 후피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처음 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말고도 또 다른 용어들 때문에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아파트 관리비 용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용어들을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여러 번 검색할 필요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러 갔을 때 이 선수 관리비 이거를 처음 들어봤었는데요. 소장님께서는 길게 설명을 저한테 안 해주시고 원래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주는 거다 라고만 설명을 해주셔서 어리둥절하게 줘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송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낀 매물을 매수할 때는 매도인이 장기 수선 충당금을 추가로 매수자인 저한테 송금을 해주길래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돈을 받아서 괜히 기분이 좋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분이 좋아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헷갈리는 아파트 관리비 용어들을 오늘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수 관리비를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선수 예치금 그리고 관리비 예치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선수 관리비는 아파트 준공이 된 이후에 처음 입주하는 사람이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즉 관리실의 인건비나 운영비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예치해두는 비용입니다. 일종의 보증금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첫 입주자가 들어올 때 아파트 단지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관리실도 준비가 끝난 상태일 텐데요. 이 관리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한 일정 규모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바로 처음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평당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보증금 형태로 걷는 것을 선수 관리비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첫 번째 입주자가 이사를 가게 되어서 두 번째 입주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 관리실에 예치했던 선수 관리비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라면 이 첫 번째 입주자가 먼저 줬던 선수 관리비를 관리실이 다시 되돌려주고 두 번째 입주자에게 다시 선수 관리비를 받아야 되지만 이 과정을 간소화하여서 두 번째 입주자가 첫 번째 입주자에게 바로 선수 관리비를 주게 됩니다. 즉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선수 관리비를 따로 지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입주자가 이사를 가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아파트 소유자가 낸 선수 관리비는 누가 돌려줄까요? 바로 아파트가 철거하게 되면 그때 관리실에서 예치해둔 선수 관리비를 최종 소유주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내 집을 매도할 때는 내가 낸 선수 관리비를 매수자에게 꼭 돌려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집을 매수할 때는 매도자에게 선수 관리비를 따로 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 수선비라고도 하고 줄여서 장충비라고도 합니다. 이 장충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트 시설이 점점 노후화되는 것을 대비해서 아파트 관리실에 미리미리 적립해두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월마다 내는 보험금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장충비는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때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전체 동을 교체하거나 단지 내의 전체 CCTV를 교체하거나 입주민 모두가 공동으로 쓰는 울타리나 도로를 정비할 때 사용됩니다. 이 장기 수선 충당금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장충비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소유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장충비는 임차인이 일단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내는 아파트 관리비에 이 장충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 전세 만기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 납부했던 장충비를 반드시 돌려받아야 됩니다. 혹시 과거에 못 받았던 장충비가 있을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0년까지이니 지금이라도 당시의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할 때 전세가 이미 맞춰진 집을 매수하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장기 수선 충당금을 확실히 챙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낀 매물을 사려고 하는데 이 임차인은
12개월째 거주 중이며 24개월째 되는 날에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않고 퇴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선수관리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줘야 하는 보증금이므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선수관리비를 따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은 12개월 동안 소유주였던 매도자가 12개월치 장충비를 매수자에게 먼저 줘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대인이 된 매수자는 나중에 임차인이 전세 만기가 되어 나갈 때 24개월 동안 임차인이 대신 납부해줬던 장기수선 충당금을 앞서 매도자에게 받은 12개월치 그리고 추가로 12개월치 총 24개월치 장충비를 임차인에게 보내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장기수선 충당금과 수선 유지비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선 유지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주 부담이었다면 이 수선 유지비는 소유주 부담이 아닌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선 유지비는 복도나 주차장에 있는 형광등을 교체할 때 사용하거나 물탱크와 정화조를 청소할 때 사용되는 비용, 그리고 단지 내 놀이터의 일부를 수리할 때 사용되는 비용으로 공용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사용되는 소모성 지출 비용입니다. 따라서 수선 유지비는 현 시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주거생활 편익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아닌 실거주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장기 수선 충당금은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 수선 유지비는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매매 계약 시에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헷갈릴 수 있는 용어인 선수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 수선 유지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장에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선수비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줘야 하는 비용,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주가 부담하는 비용, 전세가 들어있는 집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고, 수선 유지비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하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